안녕하세요. 복잡한 세금 이야기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정말 열심히 모은 내 재산,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황금 열쇠, 과연 있을까요? 자녀한테 6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이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막막해 하시거든요. 여기 한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2년이나 일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몰라서 세금을 더 낸다. 해법은 탈세가 아니라 사전 계획이다. 라고 딱 짚어주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사전 계획,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언제, 어떻게 주느냐. 바로 이 타이밍과 방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무기가 바로 사전증여예요. 자, 그럼 이 세금 걱정을 어떻게 똑똑한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아무런 계획 없이 덜컥 큰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요, 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요,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그냥 훅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세금 폭탄을 맞는 거고 다른 한쪽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이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효과적인 증여를 위한 4대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솔루션이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최대한 일찍 시작하라. 둘째, 여러 명에게 나눠라. 셋째, 가치가 오를 자산을 줘라. 마지막으로 부채를 똑똑하게 활용하라입니다. 자, 이 황금률들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죠. 첫 번째 원칙, 최대한 일찍 시작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10년의 마법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10년마다 일정 금액,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5천, 30살에 5천, 40살에 5천 이런 식으로요. 일찍 시작할수록 이 비과세 찬스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시간이 돈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직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건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돼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시작해서 이 10년이라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괜히 전문가들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원칙, 여러 명에게 나누어라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자녀 한 명에게 12억을 통째로 주면 세금이 거의 3억 원에 가깝죠. 그런데 이걸 자녀, 배우자, 손주 3명에게 4억씩 나눠주면 총 세금이 2억 원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무려 8,800만 원이나 아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산의 힘입니다. 세 번째 원칙, 가치가 오를 자산을 증여하라. 이건 정말 영리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아직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겁니다. 그럼 증여세는 지금의 낮은 가치를 기준으로 내겠죠? 그 후에 그 자산 가치가 10배, 100배가 되어도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미래의 부를 현재의 세금으로 옮기는 그야말로 부의 타임머신인 셈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황금률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인데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거기에 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즉 빚까지 함께 넘기는 거예요. 재산과 빚을 같이 넘겨서 세금 부담을 나누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부모님은 빚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자녀에게 판 것으로 취급돼서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자녀는 전체 집값에서 빚을 뺀 순수한 가치, 즉 자기 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어때요? 세금이 분산되죠?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녀가 저 빚을 갚을 능력이 진짜 있나를 꼼꼼하게 봅니다. 만약 소득도 없는 자녀인데 부모님이 몰래 빚을 갚아준다? 그럼 바로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기본 4대 황금률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 고급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2024년도부터 아주 강력한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생긴 겁니다.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와는 완전히 별도로 추가로 1억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이 결혼 낸 출산 보너스의 규칙을 좀 볼게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에게 받아야 하고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씩 총 4년 안에 받거나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원래 있던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이 1억 원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분의 부모님한테서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양가에서 다 받으면 액수가 엄청나죠? 젊은 부부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긴 호흡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바로 손주 찬스, 즉 세대 생략 증여입니다. 보통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 즉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죠? 그럼 세금을 2번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중간에 내 세금 한 번을 완전히 건너뛰는 거죠. 물론 세무당국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을 30%더 내도록 하고 있어요. 할증이 붙는 거죠. 아, 그럼 손해 아니냐?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30%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2번에 걸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총 세금이 4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장의 세금은 좀 더 내더라도 전체적인 판을 보면 훨씬 이득인 정말 고수들의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전략들을 다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쓸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통합과 장기 계획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모님은 성인 자녀에게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주고 할아버지는 결혼하는 손주에게 결혼 공제 1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이것도 활용하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공제를 시간을 두고 착착 진행하면 세금 거의 없이 7억 5천만 원 이상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합예술 같은 자산 설계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성공적인 자산 이전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허둥지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장기 전략인 거죠. 자,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미래,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이 그 첫걸음을 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